안녕하세요. 무성불이십니다. 주말인데 잘 쉬고 계시나요? 내일 월요일부터 또 이제 장이 열리고 매매가 시작되는데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또 이번 주, 이번 달, 이번 연도 어떤 그러한 기간 동안 매매 계획이라든가 시장의 어떤 반응성이라든가 그리고 투자 전략이라든가 투자 종목이라든가 이런 거를 꼼꼼하게 모니터링 하고 있어야겠죠. 어제 모임 2주년 이벤트가 있어서 원래는 이제 뭐 이렇게 강의 계획이 있지는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좀 강의 시간을 만들어 갖고 짧은 시간 동안 강의를 했는데 이제 그런 게 걱정이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좀 전달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게 잘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좀 속상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도 영상을 찍는데 생각으로는 이렇게 효과적으로 좀 잘 전달을 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좀 되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데 잘 안 돼서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 Y한테 투자 전략 영상을 올렸는데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장기 투자로 가져가시는 종목은 없으신가요? 이렇게 했습니다. 사회 초년생이라 주식에 신경 쓰기가 힘들어서 몇 년은 신경 꺼도 오를 주식을 찾고 있다가 YN택으로 기울이는 중인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니까 또 흥미롭네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할 얘기가 많지만 뭐랄까요? 요런 부분은 제가 이분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요런 부분이 있잖아요. 요런 부분은 굉장히 욕심이 많은 겁니다. 주식 투자는 요렇게 해서는 절대로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래서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접근을 하는데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로 가져가는 종목을 어떻게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제 블로그 예전에 쓴 글을 이렇게 찾다가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작년 4월에 쓴 글인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는데 보통은 저평가를 주가 상승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 투자 경험상 그렇지 않습니다. 제 투자 경험상으로는 저평가 이꼬르 주가 상승이 아닙니다. 저평가는 뭐 이렇게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 대비 시가총액,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산 가치가 정의가 애매한데 그냥 여기서 말하는 거는 단순히 재산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산, 그러니까 만약에 청산을 한다면 얼마 정도의 재산이 나오느냐, 그럴 때 부채를 다 갖고도 100억의 어떤 재산이 남는데 시가총액이 50억에 거래되면 이거는 저평가가 맞습니다. 근데 이 상태로 이게 그러면 100억의 가치가 있으니까 100억으로 오르느냐, 그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낫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업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이용해서 이익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기업이라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업이라면 회계적인 발생주의 이익하고 현금 흐름 회계의 현금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뭐
그래서 뭐 저는 현금 흐름을 거의 보지 않습니다. 제가 투자하는 기업은 안 봐도 당연히 현금하고 이익하고 거의 비슷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어느 기업이 연 한 100억 정도 버는데 시가총액이 뭐 한 500억 정도에 거래된다. 그러면 이제 퍼 5배라고 하는데 무지하게 싼 겁니다. 만약에 내가 돈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런 수준으로 거래가 된다면 인수할 의향이 있습니다. 물론 비즈니스를 평가를 한번 해봐야겠죠. 하지만 또 이것만으로도 주가가 상승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예, 그래서 저평가가 주가 상승으로 연결된다 이런 거는 조금 그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는 저평가가 주가 상승으로 연결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평가를 가를 수 있는 기준이 많이 있지만 이 두 개 기준만 가지고 있어도 주식시장에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평가 주식이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습니다. 단박에 파악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미스터 마켓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레이엄께서 말씀하신 거죠. 일반 시장 참여자들이 살만한 주식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가치 투자를 뭐 하시는 분들은 보통 저평가 주식을 좋아하시고, 그리고 성장주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익이 증가하는 주식을 아주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이 테마주 투자는 불나방 아니면 뭔가가 있는 분들이죠. 그런 부류가 투자하고, 차트 투자도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있고 정말로 기술적 분석을 제대로 해서 이익을 만들어낸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터 마켓들이 이러한 주식을 사는데 한 종목에 투자해서 한 기업에 투자해서 장기 보유를 한다. 이게 뭐라고 표현할지를 모르겠어요. 잘 장기 투자가 장기 투자를 하려면 기질적인 부분도 필요하고요, 철학적인 부분도 필요해요. 그래서 기질적으로 장기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그 미국에는 이러한 투자법이 있어요. 커피캔 투자법. 우리가 그 돼지저금통에 그 저축하듯이 뭐 미국은 커피캔에다 이렇게 돈을 넣고 저축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주식도 그렇게 커피캔에 사서 커피캔에 넣어놓고 잊어버리자는 거죠. 아예 내가 그거를 갖고 있는지조차, 갖고 있는지조차 그러한 내용의 책이 이겁니다. 100배 주식. 한번 읽어보세요. 나쁘지 않으니까. 이러한 기질적인 게 필요해요. 장기 투자는. 그리고 두 번째는 철학이 필요합니다. 철학이. 가치 투자에 대해서, 가치 투자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투자에 대해서 전반적인 프로세스와 철학이 어느 정도 공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장기 보유를 하겠다 이러한 그 생각을 먼저 접근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내가 저평가 주식을 투자하겠다. 좋은 방법입니다.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저평가 주식이 대체 언제 오를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에요. 저평가 주식에 투자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식에 투자하면 언제 오를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오를 때까지 장기 보유하겠다는 그 투자 철학이 이미 탑재가 돼야 되겠죠. 내 마음과 몸에.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익이 증가하는
증가하는 주식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워런 버핏이 투자하는 방법과 같아요. 이익이 증가하는 주식. 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익이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그쵸? 이익이 증가를 하면 기업의 가치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가는 이런 식으로 보통 상승을 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익이 증가하는 주식은 가치가 계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보유 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왜? 가치가 계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증가하는 주식은 증가하는 기간 동안 이익이 계속 증가하고 복리로 증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가도 당연히 변동은 하지만 복리로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리 투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익이 증가하는 주식은. 이거는 저평가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주식 투자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증가하는 주식은 매 분기 나왔을 때 실적 모니터링을 하고 평소에도 모니터링을 하고 계속해서 내가 보유할지 말아야 될지 그런 거를 판단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번 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 그러면 이익 증가가 멈춘 것인지 아니면 이례적으로 멈춘 것인지 이런 거를 잘 판단을 해야겠죠. 결코 쉬운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라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말처럼. 뭐 자고 나면 올라가고 뭐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시면 장기 보유하기 좀 쉽죠. 경험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장기 보유할 만한 주식을 찾으려 그러면 이익이 증가하는 주식을 보유해야 되는데 좀 어폐가 있죠. 왜냐하면 앞으로도 이익이 계속 증가할지 안 할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버핏이 시즈 캔디로 보통 버핏의 어떤 투자법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 투자의 처음 기업을 시즈 캔디로 봅니다. 얘를 PBR 거의 4배가 넘는 가격에 주고 샀거든요.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만약에 그때 시즈 캔디가 북밸류가 그러니까 자본이 100억이었다. 과연 이거를 우리가 400억 주고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가능할까? 이게?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결국 지나고 보니까는 뭐 성공적인 투자였으니까 역시 버핏 하지만 당시로 가서 보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시즈 캔디를 살 당시의 ROE가 20%대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요즘 이쪽 관련 책을 많이 안 읽어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ROE 20%대를 PBR 4배 주고 산다는 거는 프리미엄을 지급했다는 뜻입니다. 물론 ROE가 20%를 장기간 유지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PBR 4배는 싸게 사는 거지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향후에 그러니까 버핏이 시즈 캔디를 사고 난 뒤에 이 ROE가 60%로 올라섭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성경지명을 갖고 투자한 거죠. 당연히 장기 보유를 해야만 하는 기업입니다. 네. 이러한 판단을 버핏은 살 때 이러한 판단을 내린 거예요. 내려서 산 거고 물론 중간에 투자 실패한 주식도 많습니다. 버핏이. 그런 거는 별로 이야기 되지 않죠. 버핏이 투자한 거는. 왜? 이러한 멋지게 성공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버핏이 실패한 것도 많습니다. 버크셔를 인수한 것 자체가 실수였고요. 물론 그걸 멋지게 변화시키긴 했지만. 그래서 이러한 그 장기 보유하면 이익이 증가하는 주식을 해야 되는데
이익이 앞으로 5년, 10년 증가할지 안 할지 판단하는 거를 지금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과거 10년 전으로 가서 야 이때 이 주식을 사야 했었네 이런 얘기는 초등학생도 합니다. 초등학생도. 예. 과거 10년 전으로 가서 살 수가 있을까? LG 생활건강을 과연 살 수가 있을까? 왜? 싸게 거래가 안 됐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과연 내가 10년간 보유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먼저 하셔야 돼요. 예. 대부분의 장기 보유할 주식을 원하는 거는 뭐냐면 올라갈 주식을 원하는 거거든요. 예, 접근법이 잘못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올라갈 주식을 원합니다. 장기적으로. 그걸 알면 좋겠죠.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거 아는 사람이 어딨어. 자, 우리 이 우스갯소리, 요즘 우스갯소리로 많이 하는데 존니 대표님이 유튜브에도 자주 나오시고 공중파에도 자주 나오시고 저는 그분이 쓴 책도 다 읽었고 감명받아갖고 메리츠 펀드에까지 가입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존니 대표님의 펀드 수익률을 보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기 보유한다는 게. 자, 존니 대표님의 실력 여부를 떠나서 존니 대표님은 아직도 장기 보유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죠. 이러한 기질하고 철학이 몸에 배어 있어야만 현재 내가 산 가격 대비 떨어졌든 높아졌든 상관없이 장기 보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장기 보유할 주식을 찾거나 장기 보유를 하거나 그럴 생각을 아예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거를 한다는 게 전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장기 보유를 한다는 게 아니라 장기 트레이딩할 주식을 모니터링 하죠. 예,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모든 기업은 구간이 나눠져 있어요. 구간이 모든 기업은 구간이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충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익이 증가하는 구간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익이 감소하는 구간이고요. 다시 이익이 증가하는 구간이고요. 예, 다시 이익이 감소하는 구간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이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이클이 생기는 이유는 어떤 수요층의 변화, 수요의 변화하고 경쟁자의 진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은 곳에는 항상 자본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기업은 이런 사이클을 탑니다. 그래서 저는 이익이 증가하는 구간에서만 주식을 보유를 합니다. 이익이 감소하는 구간에서는 아무리 천재라 그래도 수익을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구간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런 구간에서는 이런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오로지 이익이 증가하는 구간에서만 주식을 보유하고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익이 증가하는 구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뭐 10년이다. 그러면 저는 10년 동안 얘를 트레이딩을 하겠죠. 물론 사람들이 그걸 원합니다. 요런 점에서 사서 요런 점에서 팔기를. 가능하면 하세요. 요거를. 가능하시면 하시면 되고 저는 가능하지 않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안 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제 투자법은 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익이 증가하는 구간에서만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투자에 뭐 어떤 영상 보시는 게 이제 시간이 다 기니까 영상 보시는 게 어려우면
여기에 뭐 1486개의 글이 있는데, 아마 제가 그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최근 그 이런 거는 뭐 예전에 부동산 이제 올린 거니까 어차피 비공개라 못 보시고요. 이런 거 보시면 제가 최근에 2017년부터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알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이거 읽는 것도 장난이 아니겠지만 하여튼 도움이 되는 글이 아마 많을 겁니다. 많을 거예요. 왜 많냐면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하고 투자를 진짜 못했어요. 천재적인 투자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처럼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이 주식으로 어떻게든 벌어먹고 살겠다고 계속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수준이 아마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을 겁니다. 한국 가구 이런 거 재무 분석도 했었네. 요즘 뭐 한국 가구 주가가 어떻게 되나? 뭐 꼬라지가 분명히 안 올라가 있을 건데, 그쵸? 그냥 그 횡보하네요. 그쵸? 횡보를 왜 하는지 알겠죠? 이 실적 추이를 보면 당연히 횡보하게 생겼죠.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다. 그래서 장기 투자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또 전달을 했는지 또 의문이긴 합니다. 의문이긴 한데 뭐 한번 들어보시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어차피 투자를 할 때 본인의 돈으로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본인이. 남말 듣고 투자하는 거는 말도 안 됩니다. 거기서는 경험도 없고 배우는 점도 없고 후회도 없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물론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투자 종목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본인이 분석하고 이해하고 투자 결정을 내린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면 제가 봤을 때는 바로가 아니고 반드시 그 투자에 대해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요일날 잘 쉬시고 다음 주 또 매매 준비를 잘 하세요. 그래야 투자에 성공할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